네, 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게 영화 촬영이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영화 촬영이 아니고 민주통합당 정책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저도 2002년에 노무현 후보 돕고 나서 그때 약속드렸거든요. 그분이 당선되더라도 그분으로부터 어떤 덕도 보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 양반 갑자기 세상 떠나고 나니까 제가 돈 잘 벌면서 영화 배우 하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하다가 퇴임 대통령이 유일하게 그 깡시골 자기 고향 찾아 돌아가서 농사 짓겠다는 양반, 그 들들 볶아서 세상 떠나게 하나, 어떻게 해서 우리 역사는 이 모양이 돼버렸을까. 너무 안타까워서 공부하다가 뭔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거리에 나왔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셨습니다. 참 답답하실 겁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아무리 들어봐도 맞거든요. 이렇게 가야 돼, 이 나라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할아버지는 자꾸 박정희 대통령만 얘기하실까? 도무지 얘기가 안 돼. 답답하시죠? 어르신들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 그거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우리 농업국가였거든요. 국가에 아무리 봐도 공장이 없었어요. 삼성은 설탕 만들던 회사입니다. 현대그룹은 노가다 건설하던 회사고요. LG그룹은 치약 만들던 회사입니다. 처음에 60년대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재벌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자, 그래서 모든 국력을 재벌한테 모아준 거예요. 그럼 재벌은 돈이 많이 생기면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 질 게 많았어요. 그때는 농업국가니까 막 지어나가요. 그럼 공장이 생기면 국민들을 고용해 주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때 취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농사 짓다가 거기 공장이 생기면 땅값이 올라요. 아파트 지면 땅값도 올라서 돈 번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일자리 없어, 큰일 났어,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60년대 재벌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자 이런 정책을 펼쳤고,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71년 대통령 선거 때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이 당장은 달콤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거는 대가리만 크기 때문에 나중에 모순이 발생해서 큰일 난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나 있으면 중소기업이 1000개쯤 있어가지고 피라미드 구조로 차분차분히 성장해야 된다. 중산층이 확대돼야 되고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71년 대통령 선거 때. 졌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재벌 중심 고도 성장 정책이 97년도까지 36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가다가 덜프덕 꼬꾸라진 게 IMF 사태입니다.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 소위 자본의 국경이 없는 상태를 또 우리가 10년을 지내온 거예요. 15년을 지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뭐라 그랬냐? 세금을 줄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 세금 80조를 감세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80조 감세해 주면 재벌이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고용해 주니까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재벌이 돈을 벌어봐야 투자할 데가 없어서 일자리가 안 생겨져요. 이익을 극대화하려니까 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지금 이 모양 이 사태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막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할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향수,
그때는 내가 살기 좋아졌으니까 너희들 어렵니? 그럼 박정희 대통령식으로 하면 되라고 지금도 믿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 저도 좀 삽시다. 나 일자리가 없어 죽겠어요. 나도 좀 삽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그때 할아버지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게 아니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왜 박정희 대통령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 대답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이 그 논리가 안 서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논리적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규정한 지난 100년 역사를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 국민에게 안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바보이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지난 100년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열흘 전쯤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고 거의 졸도를 했고, 그 경악한 상태가 지금도 풀리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79년도에 부마 항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신 말기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면서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유신을 철폐하라. 그게 부마 항쟁인데, 그때 연행됐던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송단에 참여한 사람이 당시 경남대 여학생 2명이 섞여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뭐냐? 35일 동안 연행돼 있었는데 군인과 경찰들로부터 20명 이상으로부터 갖은 성고문을 다 당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33년 전에 갖은 20대 초반의 처녀가 20명 넘는 군인과 경찰로부터 성고문을 당했다. 우리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항의하고 있는 우리 할머니들, 그분들이 일제 때 당했던 일, 79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도 몰랐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그 55, 지금 55 된 당시 경남대 여학생이 울부짖으며 주저앉으니까 그분의 아들이 어머니를 다독여서 일으켜 세워요. 여기 여성분들 계시죠? 20대 초반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3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이걸 고발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죠? 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엄마가 이런 일 당했어. 내가 얘기하면 우리 국민이 알 텐데 그러면 네가 창피하지 않겠니? 그거를 아들로부터 동의 받고 나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역사를 모르고 삽니다. 2012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했던 재벌 의존 고도 성장 정책, 이미 파탄 난 거 여러 번 확인했는데 또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5년 동안 다시 집행하면서 이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겁니다. 71년에 김대중 후보가 대선에서 그렇게 대중경제론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 키웁시다. 서민을 보호합시다. 지금 2012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미 파탄난 이 재벌 의존 고도 성장 정책, 이것 또다시 해서 서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냐? 아니면 71년부터 민주통합당이 그렇게 주장했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금부터라도 노선을 수정해서 노력해 볼 것이냐?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블루오션,
마지막 기회,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대책 없이 남북 대결 정책을 유지해서 끝없이 섬나라로서 고통받을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보급 3천만 대 넘었습니다. 자, 이거 다 많이 갖고 계시죠? 이거 그러니까 사진 찍는 전화기 아닙니다. 이거 애니팡하고 놀라고 만든 기계 아니에요. 이거 컴퓨터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근현대사를 배우지 못해서, 지금 조선일보가 왜곡 보도하고 KBS, MBC가 개소리해서 깜깜한 어둠 속에 내동댕이 처해 있는 나 혼자 집안에 앉아서 한탄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 수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부지런하게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돼요. 정보를 찾아서 내가 알고 그걸 근거로 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야 돼요.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가입하세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말씀드리려고 그래도 저도 허리 아프고 여러분도 허리 아파서 진행 못하죠.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국 교수 조국 강연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지난 몇 달 전에 제주도에서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 조국 교수가 차분히 설명해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1시간짜리. 만날 술 먹지 마시고 1시간 투자해서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 유튜브 보세요. 한국 경제 정치의 문제가 뭔가 이해찬 강연 이렇게 쳐보세요. 지난 4월쯤에 그 양반이 아까 장하나를 포함해서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를 모아놓고 강연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1시간 20분. 그거 보세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카톡에 친구들끼리 그룹핑 해놨잖아요. 거기다 갖다 퍼다 놓고 좀 봐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바쁘죠. 스펙 쌓느라고 시간 없습니다. 여기 트위터 이 타임라인 보면 막 1분에 막 100개씩 글이 올라와.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몇 사람만 찾아서 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서영석 기자, 서영석 기자. 둘째 허재현 기자, 이게 한겨레 기자입니다. 조국 교수,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 진중권은 진보정당 지지예요. 진보적인 분이에요. 그냥 아주 시니컬하게 날카롭게 비평하니까 진중권. 그 다음에 참여정부 너무나 억울하게 당했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기숙 교수. 그 다음에 낙검수의 김용민. 요렇게 6명만 하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올려주는 정보 그것만 보셔도 대한민국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암흑에서 벗어나자. 첫째, 이게 내가 이 정말 나쁜 대통령들이 역사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근현대사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 이거 먼저 인정하자. 둘째,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도 언론기관이 우리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5년 차부터 주구장창 깨어있는 시민 얘기를 했나? 시민이 깨우치고 사실을 알기 전에는 안 된다. 시민이 먼저 깨우쳐서 이걸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조직에 참여해서 힘을 발휘하는 만큼 이 나라는 사람 사는 세상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가 왜 운명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나? 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환경, 조중동과 KBS, MBC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이 환경,
여기서 이명박과 검찰이 손잡고 남북관계 개선하자 그러면 종북좌파라 그래. 노동조합이 타당하게 임금 좀 올리자 주장하면 빨갱이라 그래. 복지 좀 확대하자 그러면 좌파 포퓰리즘이라 그래. 이 다락같이 올라가는 이 집값, 땅값을 잡으려고 종합부동산세 도입하면 국민의 70%가 반대해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뭘 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건 많은데 적어도 그 압도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발버둥을 쳐봤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도와주질 않으세요. 계속 조선일보 그 말에 속아서 계속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발버둥을 치며 노력해 봤다. 그런데 끝나고 보니 어쩌냐, 내 주변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가 국민에게 호소한 게 뭡니까? 나의 실패가 진보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를 버려주십시오. 이래도 조선일보와 검찰과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 그치지 않으니까 마지막 수단을 강구한 겁니다. 이 허물을 내가 안고 떠나겠다. 내가 죽을게. 그러니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이요, 나를 밟고 새로 시작하십시오. 이게 노무현이 얘기한 운명입니다. 우리가 깨우치지 않는 한 이 나라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까 여기 장하나 청년 비례 나왔어요. 35세 이하 국회의원 2명 우리 공천했습니다. 이게 뭐냐? 20, 30대 청년들이 정치 너희들끼리 헤쳐먹는, 정치인들끼리 헤쳐먹는 것이다 라고 관심을 끊고 계세요.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나라 안 된다. 그래서 20, 30대 청년까지도 같이 가는 정당을 설계해서 통합하자고 3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습니다. 뭐냐? 기존의 정당이 있고 젊은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시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여성 3국 중에 하나 들어갔죠. 화장빨, 쌍코, 소울드레서. 그런 사이트에서 노는데 이 활동이 정당 활동과 겹쳐지도록 하자 이겁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당원에 굳이 입당하지 않아도 민주통합당 당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100% 국민 경선으로 뽑았습니다. 당원이 뽑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 지도부 2번 뽑았습니다. 70% 국민 참여로 뽑았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공천할 때 100% 국민 경선으로 뽑았습니다. 80여 명.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그냥 놀듯이 참여해 주시라는 겁니다. 나 혼자 집에 있으면 무력합니다. 민주통합당은 플랫폼 인터넷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 안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이제 3기 민주 대통령이 뽑히면 그 대통령이 이렇게 할 겁니다. 아침에 조선일보를 딱 봐요. 이게 또 거짓말 하거든. 그러면 이 스마트폰 동영상을 누르고 찍습니다. 조선일보가 또 거짓말했습니다. 저 NLL 포기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NLL을 기준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거리로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카메라 보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참 나쁜 신문이죠.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남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방해하는 신문이죠.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1분 30초 동영상을 찍어서 200만 300만 국민에게 대통령이 동영상을 쫙 뿌려드릴게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트위터로 서울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해화동 걷는데 보도블락을 또 뜯었어. 그거 시민이 찍어서 박원순 시장한테 보냈습니다. 왜 뜯냐? 예산 또 쓰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대답했더라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웬일인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대통령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그러나 적어도 박원순 시장은 이게 일 중독자거든요. 잠을 안 자 이 사람이 도무지. 하루에 4시간 자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서울시가 지금 얼마나 달라집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를 더 이상 정치인들끼리 지들끼리 헤쳐먹는 게 아니라 시민과 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소통하면서 하겠다. 앞으로 민주통합당의 각급 공직 후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서울시 의원 35세 청년들 반드시 공천하겠습니다. 종로 구의원 반드시 공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전화 명계남이나 이제 까꾸로 매달아도 살 만큼 살았어요. 투표 안 해도 돼. 이미 우리 나이까지 그냥 배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불가능한 배우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성은 하나고 안성기 하나예요. 저 건강하게만 살고 이렇게 자꾸 연설해서 목소리 망치지만 않으면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아요. 문제는 당신들 아니냐 이거예요. 에?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없냐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서 그걸 고쳐나가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이 SNS로 동지가 되자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술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젊은이 여러분들 일자리가 없는 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꼭 같이 하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